여러분은 실패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혹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일어설지 주저앉을지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듯할 때에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실패를 멈춤의 이유로 삼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치고 힘든 마음이 너무 커져 더 이상 해소할 방법이 없는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흥미로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A4 크기의 하얀 종이를 준비하고 반으로 나누세요. 그 위에 피곤함이라는 단어를 크고 분명하게 써보세요. 종이를 계속 반으로 나누고 매번 조금씩 더 작은 글씨로 피곤함을 쓰세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다 쓰고 나면 처음의 피곤함과 마지막 피곤함을 자세히 보세요. 이 두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이 피곤함 글자와 연결해 보세요. 이제 그 피곤함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질 때까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피로감도 함께 사라지도록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다음에는 반대로 해보세요. 이번에는 피곤함 대신 상쾌함이라는 단어가 점점 커지고 밝아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지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눈을 감기만 하면 온갖 부정적인 기억들이 옛날 영화처럼 떠오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기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 속임수라는 기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불편하거나 상처받게 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시 재생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이제 그 영화를 3배 빠르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모든 소리와 이미지를 우스꽝스럽고 엉뚱하게 왜곡해보세요. 마치 코미디 영화의 장난스러운 액션 장면처럼요. 이 과정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억이 서서히 무게를 잃어갈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무거운 기억에서 벗어나 이제는 웃음이 나는 코미디 장면처럼 느껴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거예요.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아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감정을 속이는 작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신나는 음악을 틀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똑바로 서 보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어 시선을 앞으로 향하며 결의를 다져봅니다. 깊고 빠르게 숨을 들이쉬어 숨소리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깨우고 생기를 되찾게 합니다. 이제 크게 또렷하게 말해보세요. 강인함이 팔과 어깨, 얼굴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단단해지고 두 뺨이 활짝 펴지며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를 바꾸는 순간 차츰 우울감은 사라지고 에너지와 자신감이 차오르며 새로운 하루를 정복할 준비가 된 자신을 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단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만약에라는 단어가 사람을 실패와 후회 속에 가두는 조용한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또는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려 놓고 모든 실수를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신 다음에는 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대신 다음에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다음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실패는 하나의 배움이 되어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연습 기회로 바뀝니다. 작은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뿐이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개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 나아갈 건가요? 혹시 실패를 겪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유머 감각과 크게 웃어볼 용기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실수도 삶의 일부라 생각하며 웃어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슬픔을 덜어줄 겁니다. 놀랍게도 작은 미소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들어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때로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인생이 우리에게 더 멋진 기회와 새로운 행복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실패 후에 짓는 당신의 미소가 새로운 행복을 불러오는 초대장이 될 거라 믿어보세요. 인생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쓰라린 음악과 같습니다. 행복한 순간 뒤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실패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물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익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일어설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재능은 당신을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돌을 뚫고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승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역경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은 사람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처음에 그는 사업에 도전했지만 1832년과 1833년에 연이어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고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시작해 대의원직과 하원에 출마했지만 모든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고 매번의 실패가 그에게 새로운 교훈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2차례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심지어 1856년에는 대통령직에도 도전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좌절 끝에 1860년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링컨의 이야기는 성공이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는 용기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시련 앞에서 무너질 것 같고 믿음이 흐려지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럴 때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장소가 됩니다. 부모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몇 번이나 실수를 해도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앉아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실패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진심 어린 조언과 마음 깊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과 정신적 지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묵묵히 지켜봐 주시며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어느 날 젊은 딸이 집에 돌아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며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3개의 냄비에 물을 끓인 뒤 한 냄비에는 당근을, 다른 냄비에는 계란을, 마지막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당근을 접시에 올리고 계란을 그릇에 담고 커피는 컵에 따랐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보아라, 당근은 원래 단단했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 부드러워졌지. 계란은 껍질은 얇고 잘 깨지지만 물에 들어가니 안이 단단해졌어. 커피는 물과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향과 맛을 만들었지.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너는 시련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할 수 있어. 부드러워질 수도, 더 강해질 수도, 혹은 그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단다.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딸은 가만히 생각하며 인생의 어려움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다양한 색채로 가득한 그림과 같으며 실패는 여러분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어두운 색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것 또한 중요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어려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며 매번 일어설 때마다 더욱 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곁에 두고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시련은 단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여정의 일부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화려한 생활에 익숙했던 한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가정은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벗어나 그녀와 어머니는 초라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작은 바이올린뿐이었고 그것은 소녀에게 고단한 삶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울 여건이 안 되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배우기 위해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국제자원봉사자는 그녀에게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했고 마침내 그녀는 옥스퍼드 대학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어 실력은 아직 부족했고 머물 곳조차 없었으며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기차역에서 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가며 심지어 노숙자 할머니와 함께 구걸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돈을 모아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허기 속에서도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끝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는 정식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 되었고 장학금을 받으며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성취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녀의 여정은 단순한 유학 이야기가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